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를 진단하는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강풍, 그 개념과 장단점, 최근 동향과 시사점, 향후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이충건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붉은색의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로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원조이자 대장격인 비트코인은 전 세계 시가총액 6위인 페이스북을 추월했고, 프로그래머들이 장난으로 만든 도지코인은 코로나 백신을 만든 모더나 회사의 시총을 넘어섰습니다. 잡코인의 거품이 언제 터질지 모르니 투자자들은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암호화폐입니다. 비트코인의 화폐 단위는 BTC로 표시합니다. 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쓰는 프로그래머가 개발하여 2009년 1월 프로그램 소스를 배포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서 2008년 10월에 비트코인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라는 제목의 9쪽짜리 논문을 통해서 공개되었습니다. 중앙은행 없이 전 세계적 범위에서 P2P 방식으로 개인들 간에 자유롭게 송금 등의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 중앙은행을 거치지 않아 수수료 부담이 적습니다. 거래 장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여러 사용자들의 서버에 분산되어 저장하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SHA-256 기반의 암호 해시 함수를 사용합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4월 13일 최고점인 한 개당 6655달러를 달성하고 현재는 약간 떨어진 상태입니다. 2009년 비트코인의 소스 코드가 공개되었고, 이더리움 클래식, 리플, 라이트코인, A코인, 대시, 모네로, 제트캐시, 퀀텀 등 다양한 알트코인들이 생겨났습니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이후에 등장한 암호화폐를 의미하며, 비트코인은 여러 알트코인들 사이에서 일종의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화폐와 달리 정부나 중앙은행,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개인 간 P2P의 빠르고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며, 정부가 원하면 더 찍어낼 수 있는 기성화폐와는 달리 최대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코인 생성 옵션을 선택한 소프트웨어를 구동하는 누군가, 구체적으로는 블록을 생성해내는 데 성공한 누군가에게 한 묶음의 새로운 비트코인을 시간당 6번 정도씩 생성해 배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나 같은 역할을 하는 사용자가 직접 만든 특수한 프로그래밍을 구동하는 사람은 누구나 비트코인 묶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생성하는 것은 금강채굴에 빗대어 채굴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사용자가 코인 묶음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정해진 목표값 이하의 해시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확률과 같으며, 비트코인이 묶음당 생성되는 채굴량은 50BTC를 넘지 않습니다. 채굴량 변동은 매 20일만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2분의 1로 줄어들게 설정되어 있으며, 전부 2100만 코인을 넘지 않게 됩니다. 2009년에 만들어진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은
2100만 비트코인입니다. 그 이상은 발행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전부 발행되는 시점을 2150년 즈음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작은 단위로 쪼개 쓰면 되는데 비트코인은 소수점 8자리 즉 10의 마이너스 8성까지 나눌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장 작은 단위는 창안자 사토시 나카모토를 기념하기 위해서 사토시라는 단위로 불리어집니다. 최근 비트코인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보유자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더 늘릴 수도 있다고 하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투자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래소마다 환율이 다르기 때문에 환율이 낮은 곳에서 싸게 비트코인을 산 다음에 그 비트코인을 환율이 높은 거래소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달러화로 환전하여 환차인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거래소마다 환율이 20% 정도 격차가 나는 경우도 있어서 환차익이 기존 외환시장에서보다 매우 큽니다. 다른 투자법은 주식시장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싸게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오르면 파는 방식입니다. 2009년 생긴 비트코인은 4년 10개월 만에 2만 배 가격이 올랐습니다. 엄청난 고수익으로 금 2.0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가격이 급등락하여 고위험 투자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점은 국가 간 자금 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이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가지고 전 세계 경제를 통제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이러한 미국의 일극 체제를 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에 저항하는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의 많은 나라들이 미국 재무부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고객이 해당 거래소 사이트를 해킹하여 다른 고객들의 막대한 비트코인을 훔쳐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암호화폐로서 한 장의 만원짜리 지폐가 아니라 한 장의 암호지폐로 되어 있고 이 암호만을 상품권 쿠폰 번호 입력하는 식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익명성이 보장된 특징으로 인해서 해당 비트코인의 암호만 유출되면 그 비트코인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해킹 절도범도 사용이 자유롭게 됩니다. 익명성 때문에 역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기존 화폐와는 달리 익명성을 갖고 있어서 인터넷 암시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도박, 마약, 포르노 등 불법 거래에 정부 당국의 감시를 피해서 거래가 가능하며 실제 많은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란 핵 개발로 미국이 금융 제재를 하자 이란의 중견 신발업체가 비트코인으로 대금 결제를 하여 미국의 감시망을 벗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기존 화폐와는 달리 익명성을 갖고 있어서 기업의 불법 비자금, 불법 정치자금이나 마피아 등의 범죄 자금을 합법적으로 돈 세탁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중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 2위는 미국인입니다. 중국의 비트코인 거래소인 BTC 차이나는 설립된 지 2년 만에 전 세계 비트코인의 30%를 거래하며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거래소인 일본의 마운트 곡서의 거래량을 넘어서 1위 거래소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프로, 크라켄 등의 순이고 세계 최대 암호화폐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5월 12일 현재 거래되는 암호화폐 수는 약 5,075개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은 코빗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빗썸은 현재 세계 7대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지난 2월 8일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여 대규모로 비트코인을 샀다는 발표가 나오자 비트코인 가격은 사상 최고 가격인 6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 후 테슬라가 1분기에 비트코인 3천억 원어치를 팔아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비트코인은 화폐 자산으로서의 성격에 대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주식과 비슷한 방법으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선물이 상장되어 거래되기 시작했으며 2020년 11월 온라인 결제기업 페이팔이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화폐 기능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빗썸과 업비트 등의 거래소를 비롯한 여러 거래소가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수천 종류의 암호화폐는 하루 거래 금액이 20조 원대를 돌파하면서 주식시장과 맞먹는 크기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급등하자 많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거래에 뛰어들고 있으며 가격의 급등락으로 오히려 큰 손해를 보고 있는 투자자들도 나타나면서 사회 문제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구조는 정권거래소와 비슷하며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들은 주가보다 더 변동성이 크고 방향성이 강한 추세적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 나름대로 정리한 암호화폐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 약 5,000개 가상화폐 중에서 우량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바이낸스 코인 등에만 투자하고 잡코인에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언제 막차를 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트코인의 경우 변동성이 크고 블록체인 기술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둘째, 암호화폐도 등락을 거듭하면서 상승합니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싸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합니다. 셋째, 팔고 나서는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다시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될 때만 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워렌 버핏과 같은 전설적인 투자자들도 야구에서와 같이 볼이 들어올 때는 기다렸다가 스트라이크가 들어올 때만 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넷째, 주가가 떨어질 때는 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 전략에서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받지 말아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코인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타이밍은 크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때 초입에 사야지 합니다. 이 투자 전략은 참고로만 하고 실제 투자는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의 책임 하에 하기를 바랍니다. 향후 세계 경제에서 화폐로서의 기능은 현금이나 지폐 등 법정 통화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 등이 주도하고 가상화폐와 암호화폐는 일부 화폐로서의 기능도 하겠지만 주로 자산가치 내지 가치 저장 수단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마디로 법정 통화와 가상화폐가 서로 공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관리자가 없는 분산형 사회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주의적인 사고와 일치합니다. 확실한 것은 세 가지 중에서 게임 체인저의 주도권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형태의 돈이 서로 경쟁은 하겠지만은 그 방식은 제로섬 게임이 아닌 각자의 장점을 보유한 채 전체 파일을 넓히는 쪽으로
발전될 전망입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최근 발간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관해서 서술한 10여 권의 책을 빌려서 보았지만은 미래에 대해서 자세히 집필한 책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책, 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관한 10권의 책을 보았지만은 미래 전망에 대해서 확실하게 서술한 책은 부족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